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3-3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그 중에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96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순종이 사망하자 만세시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출신들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자들, 천도교 중심의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학생단체들에 의해서 민족운동이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준비를 사전에 인지한 일본은 경계를 강화하고 천도교 청년회를 발각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공산당을 체포하죠. 그렇지만 학생들의 조직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60만세 시운동이 되는 겁니다. 60만세 시운동의 당시의 경문의 내용을 보면,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한마디로 우리 거다. 그 다음에 학교 용어는 조선으로. 그래서 역시 학생들의 입장도 좀 반영되고 있고, 또 어떤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동양적 식계사를 철폐하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일본인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라. 어떤 당시의 피지배층들이 어떤 지배층에 대한 저항, 계급투쟁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60만세 운동은 1920년대 우리나라 민족운동 노선상에서 나타난 좌우 민족운동 노선의 한 모습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의 민족운동가들은 두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독립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어떤 계급혁명을 행하면서 그리고 역시 민족 독립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노선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정이 좀 다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바로 계급투쟁과 그 다음에 민족운동을 부르짖는 사회주의 계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한방에 해소시켜준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60만세 운동의 좌우연합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의 계기가 됐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운동입니다. 물론 3.1운동도 당시 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60만세 운동은 어떤 기존의 그런 기성인들이 행하고 있던 그 민족운동이 발각이 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좌우가 같이 전개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운동 선상에서 학생들의 역할의 비중, 위치 이런 게 전 시대의 3.1운동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학생운동이 민족운동선상에서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또 하나는 좌우 민족 협동전선의 결성되는 계기가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2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상당히 20년대 중반 이후에 학생운동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 독소에 그 다음에 비밀 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은 이미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2명의 여학생을 희롱합니다. 바로 그 피해자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또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지켜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들과 충돌이 발생을 해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은 당연히 일본인 경찰들의 당연히 어떻게 일본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을 거고, 바로 이렇게 조직화된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드디어 1929년 11월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항일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일운동이 전국화 딱 되는 못하게 어떻게 신간의 같은 단체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물론 일본이 방해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의 광주 학생운동이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를 가져다죠. 그리고 이와 같은 강령의 모습을 보면 물론 상당히 어떤 식민지 교육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광주 학생운동을 이어서 20년대 또 하나의 민족운동 선상에서 중요한 이 모습은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유일당이라는 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이 돼서 운동을 전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국 일당주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모습이 이제 왜 나타났을까?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국민당 정권하고 공산당 정권이 분열이 돼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이나 또는 군벌에 대한 그런 하나의 이 반대하는 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상당히 민족운동 노선상의 갈등과 대립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 회의를 통해서 역시 바로 사상 간의 갈등과 대립, 출신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민족운동 노선 간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돼서 상당히 민족운동을 추진하는 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결국 하나의 당으로 뭉쳐서 힘을 모아서 투쟁을 부르짖는 유일당 운동이 역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지역에서는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바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결성이 돼요. 자, 이와 같은 이런 유일당 운동은 바로 중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은 만주 지역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군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군정부가 출현했습니다. 남만주의 참의부, 중만주의
정의부, 그리고 북만주의 신민부가 이렇게 등장했죠. 자, 이와 같은 그런 안에 군정부들이 역시 통합운동이 나타납니다. 여기 참의부, 정의부가 이렇게 국민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여기 나눠져서 이렇게 국민부로 통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부 일부와 신민부가 역시 또 통합이 돼서 혁신의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군사 정부가 이제 두 개로 재편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중국 본토, 중국 관내에서 북경 척성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삼부 통합이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통합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 특히 이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을 합니다. 바로 자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정권과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제렌 이광수, 최남선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의 이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 독립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대표하는 조선민흥회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의회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과정적 동면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쉽게 말하면 좀 한계는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자. 한마디로 좌우연합 무슨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유일당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결국 1927년에 일제하에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결성의 중심적 세력들은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민족 통일 노선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비타협적 이런 하나의 민족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제시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강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치, 경제의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정치, 경제 각성을 촉진함,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이런 하나의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의 허구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 시행해왔던 해사령을 폐지하거나 이런 해사령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삼미중식 계획도 역시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일본의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침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여러분들 신간의 강령 속에 이런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민족운동 노선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여기서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제린, 이광수, 최람선 같은 변절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변절자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드디어 신간회를 창립을 해요. 회장에는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 부회장은 바로 사회주의 인물이었던 홍명희. 홍명희라는 분은 또 여러분들 혹시 임꺽정이라는 소설 알고 있죠? 임꺽정을 저술하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국의 지혜가 쫙 만들어지죠. 그리고 역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전국 강연회를 개최해서 민중을 계몽하거나 일본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죠. 그리고 바로 1929년에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파업 운동인 원산총 파업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산에서 발생한 바로 하전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1929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상당히 신간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간회의 그런 하나의 집행부의 간부들을 체포해줘. 그도 바로 신간회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신간회 활동이 상당히 침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새 집행부의 모습은 어떤 일본과 타협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해요. 온건주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공산당 본부인 꾸민텔은 12월 태제, 12월 명령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약소 민족들, 즉 남의 나라 식민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민족들은 계급혁명보다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더 우선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꾸민테론의 12월 태제는 이제 노선이 변화됐습니다. 다시 계급혁명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하나의 이 강령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통합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새 집행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반발이 결국 신간의 해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간의 해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회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바로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민족운동하기보단 각자 노선에 따라서 민족운동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너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하자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좀 어이없죠. 물론 민족주의 계열은 그 이후에는 주로 이런 하나의 문학과 예술운동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학운동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 주력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들은 약간의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결성을 통해 당 재건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재유라는 사람의 트로이카와
그 다음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경성 콤 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박헌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이렇게 민족유일당으로 이루어졌던 일제의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가 결국 발전적인 이유로 해체되게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간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여기 이상재 선생, 그리고 홍명희 선생, 그리고 김준현, 그 다음에 권동진, 그 다음에 이승복, 그 다음에 안재홍. 아주 다 여러분들 유명한 민족지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분이에요? 조선일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조선일보는 아주 민족 정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높게 평가받았던 언론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운 과정을 다시 한번 딱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60만 세 시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운동 노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 민족협동전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이 상당히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인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만세시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났고, 그러한 과정 속에 만들어진 일제하의 최대의 민족운동단체가 신간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회는 뭐 여러분도 우리 수능이라든가 또는 뭐 한국사 인정시험이라든가 안 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내신에서도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도 하였고, 그렇지만 결국 민족운동 노선의 또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발전적인 해체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